네, 이제 정부에서 드디어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3080 플러스라는 어떤 공급이 획기적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간략히 공급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30만 호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요. 이제 전국 광역시나 대도심에 이제 80만 호가 공급이 된다.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약 83만 호가 주택 공급 부지가 확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세태에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바로 시장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공급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신호를 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통계를 살펴보시면 83만 호가 이제 전체 수도권에 공급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3080의 30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서울의 32만 가구가 이제 해당되는 수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경기 5대 광역시 통틀어서 이제 83만이 공급 주택 부지를 이제 확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이 이제 실행이 돼 갖고 이런 주택이 공급이 됐을 때 시장에 이제 안정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유형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대책이 발표가 되기 전부터 뭐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중공업지 개발, 그다음에 저층 주거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고밀도로 올리면서 이제 주거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전에 말했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역세권의 범위가 이제 승강기로부터 이제 350m 범위로 이제 이번에 나온 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내용인데 이제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민간이 아닌 공공의 축으로 전환시키면서 공공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또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도시 재생 사업을 여전히 진행을 하겠다. 그다음에 공공 택지 신규 지정,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정비 확대와 기존에 말했던 뭐 호텔 부지나 그런 수도권 내에 비주거 거주형 건물을 주거하는 어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이제 그다음에 LH에서 이제 신축을 이제 매입을 해갖고 그걸 공급화시키는 이제 신축 매입 약정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제 공공이라는 단어, 특히 이제 공공에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 방식과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 확대 방식을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도심지 안에서 이제 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개발과 재건축.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공공 주도하에 이 개발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에서는 참패를 했고 공공 재개발 쪽에서 이제 1차 이제 후보지가 발표됐고 이제 다음 달에 또 2차 후보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인기가 좀 빠질 것 같습니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 또 마찬가지로 공급이 개입을 해갖고 이제 이것도 이제 출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그래서 역세권, 중공업지, 저축 주거 밀도 저밀도 지역의 어떤 주거 단지가 이제 굉장히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개발은 일종의 어떤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런 돈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는 그 사업이 본인한테 이득이 가면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는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가던가 아니면 스톱을 하던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특히 이번에 2월 4일 발표된 정책은 바로 이제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굉장히 많은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 사업에서는 이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감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이제 조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세대가 있습니다. 다가구는 이제 뭐 50평이나 100평 정도의 어떤 큰 땅을 1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데 이런 주택이 이제 예를 들어 재개발을 통해서 감정 평가를 받는다면 시세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이제 감정가를 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이제 수용하지 재개발을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이제 5평에서 10평 이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감정가가 낮더라도 입주권이나 이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시장 참여 관계자에 따라서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굉장히 그 시장 사업 성과가 굉장히 달라지고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정책의 핵심은 바로 이제 시장 감정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바로 이제 현물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이제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자가 LH 공기업에 이제 그 집을 넘기는 거죠, 소유권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업의 어떤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단축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말했던 내용은 바로 이제 그런 그 토지와 주택 소유를 이제 LH나 공기업에 넘기게 됨으로써 이제 정부가 직접 주도 아래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바로 그런 내용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바로 이제 감정가가 이제 1억인 집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갖고 이제 5억에 어떤 집을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1억 같은 경우가 이제 토지 소유주 또는 건물 소유주의 이득이 기본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됐던 내용을 살펴보시면 기본 어떤 그 권리에서 이제 10에서 30%더 준다는 내용이 바로 이제 기본 보유하고 있던 그 주택에 대한 그 감정 평가액을 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바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인정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10에서 30% 정도 더 준다는 얘기고요. 참고로 이제 더 그 부동산이 1억짜리가 5억대에서 4억짜리 피가 생겼는데 4억에 대한 가치는 바로 이제 공기업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이제 공공 재개발 영역이 이제 축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접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은 이제 부동산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어차피 부동산을 소유하고 개발이 됐을 때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재산 가치가 낮아지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부동산 하락기에는 이런 방식이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개인의 어떤 자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 개인분들은 굉장히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굉장히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이 올라갈 수 있는지 줄어들 수 있는지 그런 내용 확인해 보시면서 이런 그 정책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포괄적이라서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그때 더 이제 세밀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번 정책을 그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민간 영역에서 이제 정부 영역,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어떤 시점에 해당되고 아예 대놓고 이제 공공에서 주도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내용이랑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를 통해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이제 현물을 선납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집을 바로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제 공기업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혜택을 주고요. 그다음에 그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그 협의 사항과 애로점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한 그 기업에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자산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정책은 저의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시장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부동산 상승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한테는 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인기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민간 위주의 개발이나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계속적으로 찾고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정책을 통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특히 올해 2021년 그 재개발 재건축 또는 이게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큰 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 정책을 살펴보시면 이제 공급 같지만 결국 계속 공급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제 규제가 굉장히 많은 어떤 정책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